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금 시장의 최고 관심사, 실적을 뺀다면 뭘까요? 바로 국제유가와 그리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일 겁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8월 100달러 선에서 50달러 선 아래까지 반토막 이상 급락했죠. 이것이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금리도 동반 하락시키면서 그동안의 미국 연준의 자산 손실을 복구시켰다. 따라서 저유가, 즉 물가가 낮게 유지될수록 연준이 안정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분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쪽의 일부 의견인데요. 과연 유가를 낮게 유지시키면서 미국 연준이 안정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현실화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하게 되면서 또 시장 일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다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재정 통화 부양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도 얘기했듯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무언가 구체화돼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1월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 역시나 시장은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것처럼 1월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국제유가가 또 한 번 밀려났다라는 소식 좀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밀려났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죠. 우리 증시는 미증시 하락 흐름을 이어받아서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폭이 좀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0.5%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오고요. 1911.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장 일봉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지금 분홍색 라인 보이시죠?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그 사이에 오늘장 좀 끼어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1910포인트까지 밀려났었는데요. 여기가 딱 5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이었죠. 좀 하락으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1917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10시 구간대에 오늘 장중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1910선이 좀 지켜질지 아닐지 여부 그 기로에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 수급이 부진합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로 출발을 했거든요. 장 초반부터 확실하게 오늘은 매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듯 강한 매도 우위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은 나란히 1,300억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개인 쪽을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는 1,88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방을 좀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죠. 업종별로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업종은 운송 장비입니다. 2.5%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사실 오른다고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0.3% 정도, 특히나 이 해당되는 종목이 몇 없는 그런 업종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운송 장비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 보시죠. 오늘 하락하는 업종 가운데는 운수창고가 가장 약합니다. 6%의 하락이고요. 섬유, 의복, 서비스, 전기가스, 통신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운수창고가 가장 약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업종별 희비를 가른 것 바로 현대차 그룹주들입니다. 운송장비 쪽에는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운수창고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그 흐름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오늘장의 현대차 그룹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였습니다. 시장을 뒤흔들 만한 굉장히 큰 내용이 나왔죠. 현대차의 정몽구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13%, 자그마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이런 현대차 글로비스 블록딜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 부담이었을까요? 이를 확실하게 인수해줄 만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발이 아니라 마치 매각이 된 것처럼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구들 살펴보시죠. 오늘장 현대차 그룹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결정된다. 업종별 희비가 나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바로 하한가 직행해서 그대로 하한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25만 5천 원에서 현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한가 잔량도 꽤나 많이 좀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 확인하겠습니다. 모비스는 8.81%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 부근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면서 다소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차 그룹들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기아차가 좀 강하죠. 1.65%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현대차 그룹주들도 대체로 플러스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지금 이 두 종목,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물론 이번 블록딜은 매각이 무산됐지만 시장은 그 후 시나리오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록딜은 무산됐지만 이미 기정사실화하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매각 이후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모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리포트 함께 보시죠. HMC 투자증권 현대모비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하지만 4년 반 전의 주가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자,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출고 판매 호조와 환율 여건 개선으로 사상 최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현대모비스의 실적 전망치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신차 사이클이 도래했고 또 모비스가 친환경차, 스마트카 관련한 핵심 부품사로서 향후 견고한 외형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대비 PER 프리미엄은 2010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코스피 대비로는 금융위기 당시 역대 최저치 주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향후 견고한 실적을 지속하면서 지금까지의 극도의 저평가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BS투자증권에서도 현대모비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 오늘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분석을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대주주의 지분 매각,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이다.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했고요. 보유죠. 목표 주가는 26만 5천 원으로 역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대주주가 지분을 낮추면서 얻으려는 목적은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 회장과 부회장의 지분 블록딜은 매수자 미달로 무산됐죠. 그림 보시죠.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구조입니다. 매각하려던 지분은 13.39%, 매각 규모는 약 1조 3,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은 43%에서 29.9%로 낮아지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 지분 30% 룰 이하로 낮추게 되면 향후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운업을 통한 성장과 현대기아차 배선권 확대 등 이 현대글로비스의 외형 성장 포인트는 유효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현대글로비스의 PER 밴드추입니다. 다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으로서의 그동안의 프리미엄은 축소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PER을 25배에서 18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지배구조 재편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33만 원. 현대글로비스는 투자 의견 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자, 글로비스의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가 뜨게 되면서 앞으로 이 매각 대금을 어디에 쓰느냐, 모비스의 지분 인수에 나선다는 시각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면서, 하지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에는 당분간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을 이용한 모비스 주식을 인수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모비스 지분 인수에 이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지금 이 그림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도입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다음에 필요하실 때 또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또 모비스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제철과 기아차는 현금 유입 가능성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당분간 주가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을 확인한 이후에야 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엄을 받던 쪽 글로비스는 이제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그동안 극심한 저평가를 받았던 현대모비스가 주가 정상화 과정을 겪으면서 또 4분기 실적 또한 아주 좋은 실적이 또 마침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특징을 살펴보시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이번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이 블록딜과 관련된 내용, 단순히 현대차 그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도 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그룹 쪽에서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되면 다른 대기업 관련주들도 함께 들썩였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룹주 내에서 현대글로비스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일명 지배구조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이쪽이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시죠. 점차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선 SKCNC입니다. 이 SK그룹 내에서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오늘장 6%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쪽으로 넘어갈까요? 삼성 SDS의 현제일모직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삼성 SDS가 현재 6% 정도 밀려납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이후에 오늘장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제일모직 현재 5% 가까운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14만 원권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관련 이슈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간밤의 미증시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WTI가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배럴당 46달러도 이탈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 3개월 동안에 이 3개월 내에 국제유가 가격을 30달러대까지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점차 이 국제유가 하락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을까요? 종목군들 묶어봤습니다. 먼저 좀 피해주라고 이야기되는 정유주들 보실까요? 지금 정유주 3인방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2%대 조정이지만 GS는 플러스로 돌려놓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대형 항공주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각각 3%, 1% 상승하지만 반면에 저가 항공 쪽인 티웨이홀딩스, 예림당, AK홀딩스는 오늘장 1에서 2%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국제유가와 국제유가 관련주들은 다소 좀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수혜주, 피해주 다소 무덤덤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을 이야기 드리면은 조금 더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닷새째 상승하면서 570선 중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575.95포인트, 0.21%의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다소 아쉽네요. 지금 음봉을 좀 만들고 있다는 게 아쉬운데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양봉 만들어내면서 상승 추세 그렸는데 오늘 장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장중 9시 30분 구간대에 577.43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파는 게 부담이 되네요. 지금 9시 30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좀 매도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확실하게 매도로 가득을 잡으면서 현재는 1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보시면은요, 기관은 장 초반에 좀 매수할까 매도할까 포지션 못 잡다가 현재는 매수로 가닥을 잡습니다. 41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현재 86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 쪽에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중소형 종목들 이슈가 좀 제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강한 테마, 오늘은 3D 프린팅이 바로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3D 프린팅 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딜리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도 TPC가 그 뒤를 잇네요. 현재 9% 가까운 상승 흐름, 10,000원 선 넘어섰고요. 스맥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모아텍, 프로텍 이들 종목들이 2에서 5% 정도의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여기에다가 앞서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던 CES에서 3D 프린팅 관련 기술을 내놨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3D 프린팅 관련주들 재료는 어제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언급됐는데 어제는 사실 사물 인터넷 몇몇 종목만 강한 흐름이었잖아요. 오늘 장은 이 강세 흐름을 3D 프린팅 주가 받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